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혜입니다. 오늘은 동산종합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을 보험 목적으로 하죠. 보관이나 사용이나 운송을 불문하고 면책 규정을 제외한 모든 우영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종합적인 상품이죠. 올리스크를 담보를 하죠. 그리고 이동 위험을 수반하는 동산,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자비형까지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동산종합보험만의 상품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올리스크를 담보를 해주더라. 전위형을 담보를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자비형 등 전위형을 담보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특정 장소 위험을 담보를 해줍니다. 플로트 방식이라 이야기를 하죠. 보관 중, 사용 중, 수송 중을 묻지 않고 증권상의 담보 지역 내에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인지를 묻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전위험 담보는 아까 말씀드린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자비형까지. 그리고 자비형은 비, 담수유, 물이 젖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강설, 수해. 하지만 태풍, 폭풍 후 홍수, 해일, 범람 이 부분은 풍수재 담보 특별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좀 뒤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연기 손해, 그리고 건물의 붕괴 이런 부분들이 자비형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제품, 상품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 물건, 그리고 육종 건설 기계를 제외한 중장비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의 제조용 동산, 그리고 복사기 프린터와 같은 공장의 직기비품 있죠. 사무용 직기비품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의 많이 오는 부분들이죠. CT나 MRI 같은 의료용 기기, 그리고 방송용 카메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자동 판매기도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다음은 보험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수용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 우리 보면 가게 가면 전시되어 있는 점두품 있죠. 그게 점두품입니다. 저장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마찬가지죠. 선박, 항공기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 앞에 있는 상품은 상관이 없지만 장치된 기계라는 것은 이제 설비를 가동하는 부분들이죠. 안 됩니다. 하지만 리스 물건의 기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및 기계 할부 금융 전문업자의 기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정 구간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를 하자. 안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운송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동물, 식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장군에 소재하는 동산의 포괄 계약 한꺼번에 이렇게 가입을 하는 부분이죠. 안 됩니다. 하지만 직기비품, 원부자재, 제품, 반제품 등으로 보험 목적물을 분류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이고요. 다음은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화재 손해 당연히 되죠. 연기 손해 됩니다. 끓음 손해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폭발 손해, 폭발, 파열, 자동차 충돌, 노동쟁의에 수반된 폭행 위험도 폭발 손해로 인한 부분들은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국회에 발의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도난 및 파손 손해,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특별약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들이죠. 자비형 손해, 비, 물에 젖는 손해, 수해, 눈, 그리고 건물의 붕괴 이런 부분들이 자비형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제가 풍수재 특별약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입니다. 목적물의 가공 착수 후 내부적인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흠, 자연소모,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기, 횡령, 망실, 분실, 도난이어야 되죠. 도난이라는 것은 해당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망실이나 분실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 면책사고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산종합보험에도 주요 특별약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리위험담보 특별약관. 수리나 청소 등의 작업 중 작업상의 과실 그리고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게 수리위험담보 특별약관입니다. 다음은 정기적 사고담보 특별약관. 정기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이 생긴 손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죠.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죠. 5만 원을 공제한 이후에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계적 사고 담보 특별약관. 기계적 사고의 보험의 목적이 생긴 손해를 보상을 해주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래 사항 위반 시에는 보상해주질 않습니다. 첫 번째, 양호한 운전 상태 유지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과도한 운전, 과도한 하중 상태에 두지 않을 것. 그리고 보수와 운전에 관한 법령 또는 기타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풍수재 담보 특별약관입니다. 태풍, 해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과 같은 풍수재 위험을 보상을 해주죠. 공제금액은 보험 목적 가액의 2% 해당액과 5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지진위험 담보 특별약관입니다. 지진이나 분화로 생긴 화재, 붕괴, 파손 손해를 보상을 해주죠. 똑같이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1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한 이후에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산종합보험 가입 시 구비를 해야 될 서류입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법인 계약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개인은 인적사항, 그리고 보험 목적물의 소재지가 꼭 있어야 되죠. 아까 운송위험 중도 보상을 하지만 화재 위험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소재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공장 물건인 경우에는 본 공장 말고라도 부속 건물들이 많죠. 그 부속 건물도 다 포함을 해서 건물 구조를 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용도, 그리고 영위하는 직종, 그리고 최종 생산품, 이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 목적물 품목, 그리고 가액이 포함된 리스트가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비를 하셔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산종합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택화재보험을 장기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소멸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가입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 일반보험 정석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일반보험 설계 지원 시스템입니다. 개발 취지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의 문의 태도입니다. 보험 인수가 되는지, 설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보험 계약 인수는 주위에 계신 설계사분들에게 하기를 권고해드렸고, 설계는 저희들이 무료로 좀 계속 해드리고 있었죠. 저도 저 나름의 본인의 업무가 있죠. 처리에 좀 계속 차질이 빚어지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설계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정의 순수료를 받자 해서 설계 지원 시스템이 개발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설계 지원 팔로우를 보면 설계 지원 요청서를 저희 사무실에 톡이라든지 문자, 팩스로 보내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보험사 전산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설계사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앞자리,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죠.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로그인을 해서 일반보험 설계를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교 현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2군데 정도 보험회사 설계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험사 전부 로그인 가능한데 주로 하는 회사가 있죠. 메리츠, 삼성, 현대, KBDB를 주로 설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청약서는 해당 설계사분 사무실에서 청약서를 출력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설계 지원된 내용들을 저희들은 수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설계금액 보험료죠. 10만 원 이하면 3,000원. 그리고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만원. 100만 원 초과 보험료 500만 원 이하면 2만 원.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면 5만 원. 1000만 원 초과 보험료면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URL 주소창을 우리 설계사분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송부를 하죠. 금액과 같이. 그러면 금액에 개인정보 전체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또 다음에 창이 뜨죠. 결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결제가 되면 처리가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부득이 소정의 설계 수수료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전국에 계신 50만 설계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